예, 반갑습니다. 자, 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있었고요. 자, 시험 문제 우리 중개사법은 평이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거의 90점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하나나 두 개 정도 틀리신 분, 아니면 또 만점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 이제 저하고 또 공부하시면은 그 정도는 충분하게 27회 때도 충분하게 그 정도 점수는 챙길 수 있도록 강의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6회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하나의 지표가 될 거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 문제는 거의 유사하게 제목 정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매년 나왔던 거 제목은 거의 알고 가고요. 자, 내용만 약간씩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 보실까요? 용어 정의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재정 목적이나 용어 정의나 아니면 또 중개 대상물, 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용어 6개가 있었을 겁니다. 설명 중에서 옳은 거는 뭡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1번 옳은 거. 자, 옳은 것부터 하나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자, 법정지상권을 양도. 자,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법으로 당연히 정해진 법정지상권이니까요. 자, 성립은 중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개입이 안 돼서 법률행위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립은 안 되는데 자, 뭐라고 있습니까? 양도. 또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양도한 행위. 그걸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한다. 자, 1번 아주 정확하죠. 자, 1번에는 1번. 여기가 정확하게 성립은 되지 않지만 뭐는 된다고요? 양도. 파는 것은 아무 무지가 없습니다. 먼저 1번에는 1번 정답. 그럼 2번부터는 어디가 틀렸는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우리 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이 봤었고요. 자, 먼저 반복이나 계속성 그리고 영업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중개업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단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계속성도 없습니다. 단 1회에 건물 매매에 중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자, 뒤에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한 번인데 업이다. 말이 됩니까? 맞지 않습니다. 입니다. 여러 번 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거기가 이제 업이 됩니다. 여기는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2번은 X. 자, 오는 거는 1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고요. 외국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으로 취득했을 때만 거기만 공인중개사고요. 다른 법은 아예 여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자격증 땄을 때 우리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3번도 엉뚱한 소리 나왔죠. 외국의 법인데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게임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보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도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란 그랬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엉뚱한 소리 났죠. 개인 그리고 법인 모두 포함합니다. 자, 네 번째도 X 회사만 있냐 그 소리입니다.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4번도 엉뚱한 소리고요. 자, 5번에서는 중개보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얘기는 잘 나왔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확인설명이나 또는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5번에서 이제 저 끝으로 가보실까요?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을 한다. 중개 보존이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5번도 아주 엉뚱한 소리니까요. 여기는 정답은 그대로 1번. 나머지는 다 모두 옳지 않습니다. 자, 응용해서 또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요.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1번 같은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자, 중개 대상. 항상 중개 대상물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년 나올 거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 이제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여기는 간단하니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쭉 보시고요. 자, 5번으로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너무 쉬웠죠. 중개에 그 밖의 권리에서 저당권은 포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에 보시까요?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된다. 자, 저당권도 당연히 중개 대상,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꽤나 나옵니다.
당연히 중개대상, 권리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관련됩니다. 당연히 되죠. 여기도 5번이 X 맞지 않았습니다. 자, 2번 어렵지 않게 5번이라고 답을 금방 찾았고요. 자,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쪽으로 보실까요? 자, 자격증 그리고 여기에 등록증, 교부하고 관련된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자격증 관련된 것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여기도 이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나 2번도 자,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3번에 보실까요? 3번에 자격증이나 그리고 등록증을 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이 이상하게 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하나씩 떼보셔야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재교부를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등록증은 누가 줬습니까? 등록증 여기는 시군 구청에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분이지 무슨 시도지사. 우리 공법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임자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등록증. 여기는 아닙니다. 등록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슬쩍 끼워놨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치사할 때가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서는 우리 3번. 거기는 등록증 때문에 등록증 떼보시면 등록증을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한다. 번지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낼 거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이제 4번 쪽으로 보실까요? 자, 4번. 항상 자, 등록 기준은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업 때도 별표 3개를 꼭 했었고요. 밑줄도 여러 군데 그어봤습니다. 또 시험 문제가 응용해서 27회 때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4번 쪽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여기는 옳은 것을 자, 이런 박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시험 문제 여기는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6개, 8개, 많으면 한 10개까지도 시험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 많이 빼앗습니다. 자, 우리 박스 문제에서 이제 모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기업본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상법상 회사, 자, 주식회사 그러면 X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자, 기업본 먼저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자, 보증 설정 금액. 자, 1억과 2억과 잘 구분을 하십시오. 여기로 이제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기업본 쪽에서 이제 상법상 회사 맞았고요.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맞았습니다. 자, 기업본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요. 자, 기업본은 맞는 문장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우리 3번도 기억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틀렸습니다. 3번은 벌써 정답이 아니다라고 추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호 보실까요? 대표자는 정말 여기는 반드시죠.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 니은번도 아주 정확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 내본 적 있다고 했을 겁니다. 자, 기업번, 니은번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디귿번 해보실까요? 대표자를 여기는 뭐라고 씁니까? 포함한 또 그려놨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고요. 그리고 자,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가 자, 숫자 갖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10명이었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라고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뒤쪽에 이제 포함한 그려놨죠. 대표자를 포함합니까? 아니면 제외합니까? 뭐가 맞습니까? 제외. 여기도 꼼꼼하게 안 보셨으면요. 이런 문제는 바로 틀리셨을 겁니다. 자, 포함 때문에 X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맞았습니다. 자, 임원 또는 사원의 숫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앞쪽에 이제 대표자를 포함한 자, 이 문장 때문에 여기는 X가 됐습니다. 디귿번은 맞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들어가면 4번도 벌써 틀렸죠. 그리고 5번도 벌써 틀렸죠. 오케이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자, 1번 쪽에 보실까요? 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나 또는 사원의 실무 교육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교육은 누굽니까? 여기는 전원. 모두 받아야 됩니다. 대표자도 받아야 되고요.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모두 자, 임원이나 사원도 모두 받아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디귿번과 니을번 여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게 약간 까다로웠고요. 그다음 이제 5번 쪽으로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주 안 나왔었다가 자, 이런 문제 형태를 살짝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5번에 잘 보실까요? 자, 2015년 그리고 10월 23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현재 날짜 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사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등록의 결격 사유. 자,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을 못하는 사유, 결격 신청.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사유라고 해놨습니다. 해당되는 자는 딱 가로에 보시면 조건만 가지고 고려하십시오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실까요?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는 집행유예지. 선고유예는 여기는 전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선고 자체도 보류를 시켜놨으니까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여기는 X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2009년도 그리고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015년 4월 그리고 15일 그리고 복권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복권되면 자, 그 후에도 또 기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복권되면 즉시 바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여기서 이제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맨날 도로교통법 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했고요. 여기는 저 법으로 이제 벌금을 얻어맞았습니다. 자, 2012년 그리고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보통의 우리 법. 여기서 이제 이 법에서 벌금은 3년 간다고 했습니다. 3년 가면은 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겠지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도로교통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이니까? 저 법이니까 이 법이 아니라 저 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3번도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거짓이면 등록 취소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갑니까? 3년 간다고 했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 2012년 한번 3년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2015년은 됐죠. 자, 뒤에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1월 그리고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까 기준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0월이었습니다. 여기는 11월이죠.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한 달 정도 더 지나야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자, 5번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나마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2015년 그리고 4월. 자, 업무정지 커봐야 몇 개월입니까? 바로 6개월. 4월이면 6개월 플러스해 보실까요? 얼마입니까? 10월. 그리고 15일 겁니다. 아까 날짜는 10월 23일이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정지도 6개월, 업무정지도 6개월. 자, 6개월 해봐야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4번만 결격사유였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6번째 중개사무소에 설치 항상 분사무소가 한 문제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대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 2번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3번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를 할까요? 옮겨갔을 때도 어디, 휴업도 어디, 자, 인장 등록도 어디, 설치도 어디 꼭 주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자, 3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어디? 경기도 성남시 정도의 분사무소가 있었을 때, 분당구에 있었을 때 어디다가 신청할까 여기입니다. 자, 보통의 사무소는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된 사무소. 근데 여기다가 분사무소 그랬을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 누구한테 합니까? 주된 사무소. 여기는 엉뚱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거니까요. 자, 이런 문제를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는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이 바로 이제 엉뚱한 소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쪽을 한번 내려보실까요? 자, 7번 쪽에서는 겸업.
겸업은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분양대행 그리고 관리대행 그리고 상담 그리고 경영상담이나 또는 이사업자의 소개나 또는 매수 신청의 대리 매년 나오게 되니까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7번 쪽에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자, 박스 쪽으로 한번 내려보실까요? 자, 먼저 기업번호 보실까요? 자, 주택의 분양대행. 자, 분양대행은 되죠. 자, 분양, 아니면 또 농업용 건축물 했을 때는 X지만요. 주택은 당연히 됩니다. 자, 기업번호는 정확하게 맞았으니까요. 하나 나왔고 기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니은번에 보실까요? 부동산의 이용이나 그리고 개발이나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도 정확하게 나왔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정보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번도 들어가고요. 트집 잡을 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개발업 했으면 X인데 투자 상담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문장 그대로 트집 잡을 것 없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기업번 니은번 들어가고요. 자,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기업번호 보실까요? 자, 중개 의뢰네. 의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업자의 소개. 자, 이사업자의 운영, 칠판에도 많이 써봤고요. 자, 운영은 X인데 소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만? 전화번호만 했었습니다. 자, 디귿번도 들어가고요. 자, 1번을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만 우리 박스를 정말 많이 해봤었죠. 요거 빼먹는다고. 자, 오늘은 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중개업의 경영. 자, 경영은 누가 합니까?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앞으로 화살표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도 정확하죠. 자, 기업번이나 니은번이나 디귿번이나 1번 설마 4개 모두 맞았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라고 시간 빼앗기 위해서 딱 얘기입니다. 자, 7번 쪽에서는 모두 맞았으니까요. 몇 번입니까? 5번. 자, 5번이 바로 정답. 자, 이런 문제도 또 나오게 될 거니까요. 모두 틀리거나 아니면 모두 맞거나 치사하게 시간 빼앗으려고 주셔야 됩니다. 자, 7번에는 이제 5번이 맞았으니까요. 모두 다 정답. 여기는 겸업에 모두 들어갑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8번에서도 이제 고용인 문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고용인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요. 혼자 영어 못하니까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존. 예전에는 사용인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용한다. 말이 애매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고용인. 용어를 좀 정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설명 중에서 이제 옳은 거 보실까요? 자,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맞죠? 지금은 자격증 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시도지사한테 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누가 요청한다고요?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자격증 누가 줬습니까? 시도지사가. 그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몇 번? 1번. 자, 1번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이 맞았고요. 자, 2번부터는 왜 틀렸는지 보실까요? 자, 지금 틀린 구석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답만 맞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그 업무 개시 후 그려놨습니다. 열흘 이내에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언제 합니까? 업무 개시 전. 2번은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열흘은 해고, 고용관계 종료. 거기서 이제 열흘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슬쩍 바꿔놨습니다. 업무 개시 전. 그래야 맞습니다. 자, 2번도 X고요. 자, 세 번째 잘 보실까요? 또 응용해서 넣을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일전 이내 무슨 교육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장 바꾼다고 썼죠.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실무교육. 문제가 이렇게 살짝 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뒤통수 얻어 맞습니다. 자, 세 번째도 직무교육. 그거는 중개보존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중개보존 지읒자, 직무교육의 지읒자. 발음 유사하다고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엉뚱한 소리고요. 자, 4번 잘 보실까요? 자, 추정하고 간주 또 치사 여기다 내놨습니다. 자,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근데 여기다 추정한다 그래놨습니다. 추정은 본보기 됩니다.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꼼짝 말아라. 간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추정한다. 간주인데 본다인데
자, 이 정도로 문제를 또 치사하게 내놨습니다. 자, 4번도 엉뚱한 수가 되죠. 추정 때문에 그입니다. 자, 5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로 자,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저 끝에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데 여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존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연대 책임은 뭡니까? 입니다. 둘 다 똑같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무 엉뚱하죠. 중개보존도 책임을 지죠. 5번은 금방 골랐고요. 애매한 게 이제 4번 같은 거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8번에는 1번만, 자, 거기만 맞고요. 나머지는 모두 자, 엉뚱한 소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를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9번에도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9번 문제 보실까요? 그리고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앞에하고도 유사한 문제가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쭉 보셔도 괜찮은데요. 근데 한번 4번 해보실까요?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워서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자, 뒤를 보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자, 문장을 잘 보셨으면요. 여기가 어디가 엉뚱합니까? 입니다. 근데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등록증을 양도를 했는데 문장이 이상합니다. 자, 뒤에 보니까 자격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증 대여 그리고 자격증 대여 증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이면 등록 취소지 왜 또 등록증인데 자격 취소입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등록증 대여했을 때는 등록 취소요 게입니다. 결국에는 4번이 X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약간 3번, 4번 때문에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이제 자격증을 그래야 맞습니다. 앞쪽에 자격증을 양도했을 때 그랬을 때 자격 취소, 자격증 빼앗기면 이 끔찍한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증은 3년만 참으시면 되고요. 시험장 갈 필요도 없고 다르다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엉뚱한 소리였으니까요. 바로 나머지는 정답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문장도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 판례 내용들 주의를 해서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전도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죠. 옮겨놓고 열을 그리고 등록증 달라진 거 사무소 확보 서류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그냥 교부 받을 때도 있고 재교부 받을 때도 있고 자, 분사무소 옮겨갔을 때는 어디다가 신고한가요? 하여튼 분사무소는 어디 가나 소굴색입니다. 자, 먼저 10번 쪽에서 이제 관할지역 외라고 있습니다. 이전했을 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사무소 지금 옮겨갔는데 틀린 문장은 뭡니까? 고술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은 간단하고요. 근데 2번 보실까요? 또 분사무소 나왔죠. 자, 2번 보실까요? 법인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앞에도 분명히 분사무소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어디 가나 분사무소는 소글색입니다. 자, 옆으로 보실까요? 이전 후. 자, 우리 분사무소인데 이전 후 그래놨습니다. 자, 이전 후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먼저 분사무소가 이전했을 때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설치도 주된 사무소. 옮겨갔을 때도 주된 사무소 거기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휴업도 주된 사무소 폐업도 주된 사무소 자, 임장 등록도 하면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여기 철저하게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자, 2번 엉뚱하죠. 분사무소가 옮겨갔는데 이전 후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흘 또 늦으면 100만 원 약화태료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2번이 아주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은 이제 어렵지 않게 정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은 이제 휴업이죠. 하여튼 이전 그리고 휴업 그리고 인장 등록 그리고 사무소 분사무소 꼭 매년 나오니까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1번 보실까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휴업의 신고입니다. 그 박스에서 이제 여기도 옳은 것은 모두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예전에는 옳은 게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엉뚱하게 맞춰서 두 개를 맞추니까요. 지금은 그런 문제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입니까? 디귿입니까? 앞으로 아마 추세는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박스 보실까요? 자, 먼저 기업본에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
여기를 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초과라고 했습니다. 3개월 넘어갔을 때 서로 귀찮으니까 초과 맞았습니다. 자, 휴업을 하고자도 맞았죠. 하는 경우에 미리 맞았고요. 사전이니까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업번 정확하죠. 3개월 초과도 맞았고 미리 신고한다는 것도 맞았고. 자, 기업번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번 해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자, 국토교통부에서 서식이 있으니까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서 정확하죠. 자, 등록증 가지고 반드시 가시라고 했습니다. 뭐는 떼시고요. 액자는 떼시고 하면서 봤습니다. 자, 뒤에 이제 첨부를 해야 된다. 정확하죠. 잠시 쉬는데도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됩니다. 기업번, 니은번 맞았습니다. 자, 디귿번 아주 좋은 문제 나왔는데요. 자, 등록관청에다가 휴업 신고를 한 때는 우리 뒤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간판 철거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수업 시간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언제? 이전. 그리고 휴업이 아니라 폐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가 아니라 또 업무 정지라고 해가지고 간판 철거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 취소. 영업을 아예 안 할 때입니다. 왜 쓸데없이 간판을 걸어 놓습니까? 여러 사람들 헷갈리게 고소리입니다. 자, 디귿번 엉뚱한 소리 났죠. 왜요? 휴업 신고인데 간판을 왜 뜯어냅니까? 입니다. 오히려 등록 취소 미달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업이 아니라 폐업 항상 이렇게 슬쩍 바꾼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은 엉뚱한 소리 났죠. 디귿번은 빼고 3번처럼 기억번, 니은번 이렇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에 전속중개계약도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요. 하다 거래정보망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거래계약서 무조건 나오고요. 보증설정도 무조건 나옵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쪽에서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우리 법령상 공개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공개할 게 총 다 해서 7개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 박스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스에서 기업번호 보시니까 벽면 그리고 도배 상태. 자, 도배 상태가 깨끗한지 벽면에는 누수가 있는지 공개해야 되겠죠.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기업번호 들어갑니다. 자, 니은번 여기 잘 보실까요? 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자, 뒤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권리자의 주소나 그리고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자, 주소 성명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망신 주시려고요? 지역사회 망신이 아니라 전국에다 망신을 시키려고 입니다. 자, 주소 성명을 왜 내놓습니까? 입니다. 자, 니은번은 공개하면 안 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들어간 다 틀렸으니까요. 결국에는 3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그입니다.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업무 정지를 당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에 보시니까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공개해야 되겠죠. 접근도로 이면도로 있는지 자,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니까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요. 자, 1번 쪽입니다. 오수나 폐수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여기도 공개를 해야 되겠죠. 집 안에 있는 것은 죄다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기업번, 니은번만 빼야 됩니다. 디귿번 그리고 니을번 정답은 바로 4번 이렇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쪽에서 우리 법령이라고 있고요.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좀 넓게 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역농협, 농지만 조합원만 봤습니다. 자, 뒤에 이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협은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등록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네 법이 있으니까. 자, 기업번호서는 등록한다는 소리는 X니까요. 벌써 틀렸고요. 자, 2번 보셔야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바로 이제 법인의 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의 사원이 될 수가 근데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중 소속돼서 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휴업을 하시면 아예 그냥 편하게 쉬시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사무소 휴업해놓고 옆에 가서 근무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록 취소를 당하고요. 거기다가 1학년 위반에 입학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을 때 정지하고 취소는 다릅니다.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다.
자격증지는 규정 없죠. 자,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취소만 통보를 해야지. 정지는 여기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제 3번이 정확하죠. 정말 자격정지는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번이 맞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등록의 결격 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아까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맞죠. 그리고 벌금형에 선고를 받으면 3년 정말 가는 거 맞았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그런 경우도 근데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얻어맞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누구였을 때 고용인이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냥 업무정지만 받아요. 4번이 약간 어렵지만 거기도 X였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업무정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게 맞을까요?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거기는 어디라고요? 거기는 국토교통부 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여긴 또 시행령에 있습니다. 서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니까요. 어디 있느냐? 자, 등록 기준은 어디 있고 지정 기준은 어디 있고 자,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도 바로 이제 틀렸었고요. 서로 바꿔놨고요. 그다음 3번만 맞았다. 라고 해서 이제 13번은 3번. 이 정도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14번 쪽에서도 이제 우리 거리계약서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요. 자, 거리계약서는 9개 기재사항이 있을 겁니다. 건물조교 9글자 따봤습니다. 자, 14번 쪽에 보시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리계약서입니다.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 자, 뒤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시된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돈을 주고받고 했을 거니까 누구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인도일시, 그리고 계약일,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도 기재를 했었습니다. 대신에 공법상 이용제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박스 보시까요? 계약금 받은 날짜 필요하죠. 첫 번째 계약일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기업번 들어갑니다. 니은번에 잔금 치르면 물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조교할 때 봤을 겁니다. 인권거래계약 할 때 봤을 겁니다. 인도일시도 들어가요. 자, 기업번, 니은번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권리 넘겼죠.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도 여기도 들어가고요. 자, 1번에 이제 조교할 때 봤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기도 들어가죠. 우리 박스에 있는 건 4개가 또 모두 들어가죠. 자, 앞에도 이제 겸업도 그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4개가 모두 다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모두 들어갑니다. 정답은 결국 이제 5번이 됐으니까요. 한번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쪽에 이제 여기는 확인설명도 한 문제가 매년 2개 정도까지도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말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라고 이 정도로 다 예상했었습니다. 자, 15번 쪽에서 이제 2015년 그리고 10월 23일 중계를 의뢰받았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2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뒤에 저지를 보셔야 됩니다. 달라졌는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하나씩 안 했을 때 먼저 설명을 안 했을 때 400 별표. 그리고 근거 서면 제시 안 했을 때 별표 얼마? 거기도 400. 동시에 다 안 했을 때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서면도 제시를 안 했을 때 이 별표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때입니다. 거기는 500. 업무정지가 아니라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확인 설명서는 아직도 그대로 업무정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괜히 또 확인 설명서까지 달라졌다고 시험 문제 푸시면 큰일 납니다. 자, 16번 쪽으로 보시기에 중개보수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딱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6번에 보시니까 중개보수였고요.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자, 먼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서울, 자, 중개사무소는 대전,
중개보수 기준은 어디입니까? 많이 강조드렸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자, 우리 보통은 중개대상물을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뭐는요? 중개보수는 정말 철저하게 물건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자, 그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매년 응용할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6번에서 이제 틀린 것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렵지 않는데, 자, 5번 쪽으로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서울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여기는 대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르면 뒤에 문장을 보실까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일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입니다. 중개대상 물 그려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개사무소라고 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X, 5번이 바로 X, 물건 따라다니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사무소 소재지인데 여기다가 중개대상 물 그려놨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잘못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대적이지만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번 이제 5번 자, 거의 대부분 맞추셨을 거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7번에 또 보증 설정 나왔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장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여기도 모두 골라보십시오. 또 박스에다가 이제 옳은 거 골라보십시오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 보시니까 농협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500 그리고 2000도 내봤습니다. 자, 먼저 기업번 쪽에 보실까요? 박스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번에 지역농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앞에 보실까요? 중개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시기는 정확하죠.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자, 뒤에를 또 보실까요? 그리고 보장금의 1,000만 원.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금액이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맞죠?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바로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정확하고요. 자, 뒤에 보실까요? 또 증명서류를 갖추어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정확하네요. 자, 보통은 최소 1억이지만 농지 여기 그리고 조합원만 범위가 아주 좁으니까요.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만 설정하면 됩니다. 이걸 또 500이나 2,000 많이 시험 문제 냈습니다. 기업번은 정확하죠. 맞았습니다. 자, 니은번 해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 사무소를 빌려줬다. 그 소리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됐을 때 뒤를 보셔야 됩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너무 엉뚱하죠. 그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 그래놨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무소 빌려줬을 때는 고의나 과실도 묻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무조건 책임을 져라. 천재지변도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니은번은 엉뚱한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너무 엉뚱하고요.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고 자, 그입니다. 자, 디귿번의 날짜를 자꾸 바꾸는데요. 손해배상금이 빠져나갔을 때는 얼마더라. 디귿번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열을 그려놨습니다. 그럼 15일이면 얻어맞겠네요. 여기입니다. 열흘 이내에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열을 받습니다. 열심히 정리 때문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얼마 만에 가입합니까? 15일이었습니다. 여기 넉넉하게 시간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X. 자, 결국에는 기업번만 맞았죠. 3번이 아니라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1번이었습니다. 18번째 우리 18번 보시니까 이제 금쟁이가 나왔고요. 3학년 2반 그리고 1학년 1반. 그래서 징역 벌금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18번째 금쟁이에 관한 설명인데요. 벌칙의 연결이 박스에서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 그리고 알면 그리고 초과 그리고 판단 1학년 1반 4개라고 했습니다. 3학년 2반입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은 투기해서 3학년 2반입니다. 무거운 형벌 하면서 3학년 2반에서도 앞글자 따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한 문제 간단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을 보실까요? 기업번 보시면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를 하는 행위 쌍방 대리 손해입히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3학년 2반 옆에 보실까요? 3년 이하 징역이나 맞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기업번 들어간 거 찾으세요. 자, 기입니다.
자, 니은번 해보실까요? 중개 대상 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 1학년 일반 만내역입니다.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업으로 했을 때 중개사물의 매매업은 1학년 일반 옆에 보실까요?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 나란히 맞았죠. 디귿번하고 니은번 맞았습니다. 자, 디귿번 해보실까요? 자, 투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증서가 보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돼. 자, 부동산에 분양과 관련돼 있는 뭐를요? 증서에 동그라미 하셨죠? 그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매매를 중개를 하는 거. 자, 증서 투기를 조장하니까 첫 번째 봤습니다. 정사를 얼마라고요? 3학년 2반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실까요?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엉뚱한 소리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귿번은 X입니다.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보실까요? 이제 초과가 보이는데요. 자, 사례 명목으로 보수난 또는 실비를 초과, 여기 초과 보입니다. 초과의 금품을 받는 행위 얼마입니까? 옆에 보니까 3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놨습니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니을번 요 두 개는 나란히 X죠. 몇 번만? 디귿번하고 니은번만. 정답은 1번만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18번도 이제 1번으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이었습니다. 자, 19번째 그래서 이제 교육. 자, 교육 문제는 여기도 매년 한 개나 두 개까지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실무 교육, 그리고 연수 교육, 그리고 직무 교육, 그리고 지침, 그리고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자, 이렇게 교육이 다양하니까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합니까? 시간은 얼마입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를 합니까? 또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교육과 관한 설명인데요. 여기도 이제 옳은 것은 뭡니까? 1번 보실까요?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옆을 보셔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받은 후 속에서 욕 나오니까 2년마다 맞았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근데 주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하는 직무 교육을 실무 교육 받고 직무 교육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수 교육이죠. 자, 기입니다. 자, 이렇게 치사하게 또 문장을 슬쩍 바꿔놨고요. 2년도 다 맞았는데 시도사도 맞았는데 여기다가 직무교육 그려놨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받는 허접한 교육. 그게 바로 이제 직무교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책임자니까 바로 이제 뒤에 보셔야 됩니다. 고용신고 1년 이내에 잘 나왔는데 뒤를 보셔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사장님 되실 때 연수교육 받습니까? 실무교육 받잖아요. 됩니다. 또 여기도 문장을 슬쩍 바꿔놨네요. 다음번에도 또 그럴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을 보실까요? 고용관계 종료 그리고 신고 후 1년 이내 아직 1년이 안 갔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그리고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도 나와야 됩니다. 나왔고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아직 1년 안 지났으니까요. 받지 않아도 된다. 아주 정확하죠. 3번이 바로 정답. 1년 안 넘어갔으니까 업무 손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까먹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정확합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실무 교육은 시간 맞는지 보실까요? 28시간 맞았고요. 그리고 48에 30이니까 32시간 여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뒤에로 보실까요? 연수 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이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중개 보존이 받는 무슨 교육? 직무 교육이 오전에만 잠깐 하고 끝내버리니까요.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연수 교육은 12에서 1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슬쩍 바꿔놨습니다. 치사하게 4번 X였습니다. 자, 5번 쪽에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죠. 그리고 교육 과목이나 시간 등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뒤에 이상합니다. 수강료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수강료도 포함을 합니다. 5번도 X. 조금 5번이 애매했을 건데 당연히 수강료도 지침에 포함하지. 그거는 왜 포함을 안 합니까? 돈이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3번만 맞았네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0번 쪽에서 이제 우리 여긴 조금 응용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다가 응용해서 슬쩍 좀 생각 좀 많이 해보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20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인, 자, 거인 3명 하면서 봤었고요. 소인 또 여기도 여러 가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그리고 업무 정지 임자가 좀 다른데 유사한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실까요? 그 동시에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도 있고 자격 정지도 있고
자, 뒤에 보시면 그렇게 동시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니까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다시 거기 설명할 때 3이 나왔네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 소인, 소속 공인중개사의 소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업무정지만 나오죠. 자, 업무정지에만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나오지를 않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조는 누구만 합니까? 사장님만. 그리고 소속은 계약서 주지도 않습니다. 보존하고 관련 없습니다. 보존하지 않았어요. 보존하지 않은 거는 여기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얻어 맞아요.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 거기도 사장님만 업무정지만. 그래서 우리 소속은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없습니다. 거기는 이름 쓰고 도장 꽉만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3번 나란히 소속한 관련이 없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나오죠. 이름 쓰고 도장과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자격정지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업무정지도 나오고 다 나오고 정답은 4번.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또 교부가 나왔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호조. 확인 설명서도 작성 교부 보호조는 전혀 자격정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정호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1번 쪽에 이제 등록 취소 정말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한 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유로 개설 등록을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그럼 절대적을 하나 골라봐라. 그 소리입니다. 정량하면서 8개 봤고요. 그리고 6사 2기 하면서 11개를 봤을 겁니다. 2박 3일 필면 봐주는 거 그게 아닌 것은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6사 2기 할 때 기 봤는데요. 등록 기준에 미달. 미달하면 채우면 되죠. 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결전할 때 봤을 건데요. 건세명. 여기는 업무정지밖에 안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뭐밖에 안 됩니까? 업무정지밖에 안 돼요. 등록 취소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입니다. 뭐 정량에도 6사 2개도 전속중개계약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 파라솔입니다. 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치우면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안 치우면 가서 발로 찬다고 했습니다. 성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모두 다 등록 취소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6사 2기 할 때 6 나왔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 3개월 넘어가면 6개월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과태료 6개월 넘어갔을 때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보증 설정이 있었죠. 공손할 때 공.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했을 때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고 대신에 보증 설정하면은 바로 봐줄게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여기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제일 아래줄에 있었을 겁니다. 공손할 때 봤었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도 암기만 해봤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2번 쪽에 이제 거래 정보만. 자, 거래 정보만. 우리한테 망을 제공해주는 일.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모으십시오. 요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3월, 1년. 자, 그런 숫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운정해일. 앞을 다 따봤습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자,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 두 쪽 나도 그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또 냈었습니다. 자, 22번은 이제 부동산 거래정 망인데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2번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3번 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3번 쪽에서는 그러죠. 뭐 사업자 뒤를 보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일 받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망을 설치할 때 돈 들어가니까 1년까지 봐준다고 했습니다. 자, 1년 이내에 앞에는 지금 맞았습니다. 거래정보망을 설치고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 그래놨습니다. 계속 낸다고 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달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말할 때 잘해봐. 나중에 지정을 무조건 빼앗으면 누가 다친다고 했습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만 망이 안 돌아가니까 속 터진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3번이 X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문제 정말 아주 치사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밑줄 하고 거기다가 해야 한다 X까지도 해봤잖아요.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이 바로 이제 여기는 엉뚱한 소리였으니까 바로 3번. 아마 정답만 잘 추려 보셨으면 여기는 금방 또 보였을 겁니다. 또 DB였으면 금방 봤을 겁니다. 자, 23번 쪽에서 이제 맞으면 O고요. 자, 틀리면 X로. 자, 이런 문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O, 틀리면 X였습니다. 자, 23번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박스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업번 해보실까요?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등록증 대여는 무슨 취소입니까?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몇 년 갑니까? 3년 갑니다. 그러니까 폐업했을 때 1년만 가면 되는 게 있고 3년까지 가야 되는 게 있고 수업에도 많이 강조드렸고요. 행정처분의 승계였습니다. 행정처분 한다. 못한다. 였습니다. 자,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증 뒤에가 등록 취소라는 3년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그래 놓고 2개월 후에 다시 폐업을 했고 또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2년. 그러면 2년 2개월밖에 안 갔습니다. 아직 3년 안 갔고요. 그입니다. 뒤에 이제 다시 개설 등록을 하게 됐고요.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뒤에 보시면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를 합니까? 등록 취소를 해요. 자,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등록증을 대여했으면 등록 취소 까미지 무슨 업무 정지를 합니까? 하게입니다. 전혀 번지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3년 안 지났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리려고 하니까 잠수부터 먼저 탔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3년 아니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2년 2개월은 빼주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본 쪽에 보실까요? 갑이 그리고 미성년자를 중개 보조는 2년만 빼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을 한 날로부터 그리고 45일 그랬습니다. 얼마입니까? 2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관계를 해소를 했을 때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2월 이내에 해소를 했을 때는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2개월 넘기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모도 아주 엉뚱한 소리 해놨습니다. 아직 2개월도 안 갔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3번도 보실까요? 자, 디귿번 갑이 이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힌트 주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했다고요. 자, 기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그리고 1개월 후에 폐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4년이나 지났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4년입니다. 그리고 폐업 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4년이나 지나서 등록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뭐 3년짜리도 이미 다 갔을 건데요. 여기는 문제에 힌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또 그리고 이제 위 거짓 보고를 했을 때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은 1년만 가면 대역입니다. 벌써 4년 다 갔습니다. 이미 다 지났습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근데 할 수 있다. 4년이 지났는데 할 수 있다. X. 자, 1만 지나면 여기는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자, 기업번도 X가 되고요. 자, 니은번도 X가 되고, 자, 디귿번도 X가 되고,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설마 모두 틀렸으려고 정말 모두 틀렸습니다. 자, 결국 정답은 5번이 됐었고요. 자, 5번이 바로 이제 여기 정답이었습니다. 자, 23번 문제가 정말 가장 어려웠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좀 평이했었고. 24번입니다. 자, 포상금에 관한 설명이라고요. 여기도 이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가 나왔습니다. 100분의 50은 뭡니까? 하게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 전부 보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항상 일부만 100분의 50이니까요. 100분의 50 이내니까 일부만
보조를 할 수 있지 전부는 보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치사하게 전부를 슬쩍 껴놨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게 문제를 항상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24번도 이제 2번이 바로 틀린 지문으로 거기에도 정답. 나머지는 평이했습니다. 자, 25번 쪽에 이제 100만 원약 과태료고요. 여기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반면 보이게 휴업하면서 앞글자를 따봤을 겁니다. 그리고 명칭도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25번 쪽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맞죠. 이전할 때 이전했을 때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안 했을 때 보이게 할 때 이 이전 신고 100만 원 약 과태료 맞았습니다. 2번 보시가 보이게 할 때 보이네요. 자, 등록증을 게시를 하지 않았을 때 보이게 게시 안 했을 때도 100만 원 약 과태료입니다. 맞았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연수교육 그려놨습니다. 연수교육 어디가 있더라? 500짜리가 있었죠. 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받지 않았을 때 별표까지도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엄청나게 크게 때린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니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명할 때 명 보였죠. 명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요. 게입니다. 여기도 이제 100만 원짜리 맞습니다. 자, 5번 쪽에 제일 아래줄에 있었고요. 5개 광고물 등 자, 뒤에 보시면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를 했을 때 여기 뭐 거짓은 명칭이었으니까요.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이제 연수교육 3번. 거기는 500만 원 약 과태료 해당되니까요. 거기만 정답이었습니다. 자, 26번은 이제 자격 취소고요. 그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도 이제 어렵진 않고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자격 취소가 중개사무소라고 해놨습니다. 관할 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꼭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결자 해지라고 했습니다. 자격증을 뭐 하신 분? 주신 분. 자격증을 교부했던 분. 자, 그분이 바로 취소를 하지. 사무소, 가위바위보 보고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 자, 26번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여기는 서비스로 그냥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자격증 반드시 교부니까요. 하단에 달라도 교부. 그리고 청문만 사무소라고 봤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6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 27번은 이제 여기도 이제 교육하고 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도 나왔습니다. 약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다. 거래사고 예방은 누구도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등록관청까지도 모두 나옵니다. 이건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등록관청도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실시할 수 없다가 X였습니다. 자, 2번에 보시니까 또 간판이 또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 그죠? 이전 신고입니다. 신고를 했을 때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또 나왔죠. 아까 봤던 것처럼 폐업, 그리고 이전, 그리고 등록 취소, 간판 철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불러다가 대신 집행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그리고 1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1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용신고 이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안 지났습니다. 근데 또 받아야 한다? 아니고요. 1년 경과했을 때 받습니다. 자, 1년 이내니까 안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번도 엉뚱한 소리한 거 금방 알았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 처분을 최근 얼마라고요? 2년 이내에 그리고 2회 이상 받았습니다.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2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2번도 맞았습니다. 그 뒤에 보셔야 됩니다.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자, 그게 아니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 취소에는 나오지 않아요. 부양정지면 징역이었었죠. 게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등록 취소, 그것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었습니다. 아주 체제가 엉뚱한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5번 해보실까요? 중개보조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이나 너무 엉뚱하고요. 소재지나 또는 연락처나 또는 자기의 성명을 중개보조니 그입니다. 중개성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교도소 간다 그입니다.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1학년 일반의 시제가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8번 쪽에서 이제 우리 거래 신고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4번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거래 신고를 하려는 우리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뒤를 보셔야 됩니다. 또는 서명 또는 날인해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제출을 하여야 한다. 자, 신고서 어디다 제출합니까? 자, 물건, 소재지 등록관청하고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부동산의 소재지지, 등록관청은 여기는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서를 저 엉뚱한 소리 나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그게 아니라 중개대상물 또는 부동산 소재지라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지 여기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가 아니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9번 쪽에서도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이 다시 한번 또 나왔고요. 아까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여기는 거래계약서 작성이 나왔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가 소식이 있을까요? 표준 서식을 사용을 해야 한다. 아주 엉뚱하죠. 거래계약서는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없습니까?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소식도 없는 게 거래계약서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너무 엉뚱했고요. 나머지 이제 평이하게 볼 수 있는데 거기만 X 맞지 않았습니다. 자, 30번도 이제 전속중개계약 앞쪽에서도 이제 간단히 좀 보셨고요. 여기도 이제 내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쉬웠죠. 자, 3번 쪽으로 보시까 전속중개계약서인데 5년 동안 또 그래놨습니다. 자, 누가 거래계약서가 5년 동안이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자,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30번은 거의 대부분 맞췄을 거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31번 쪽에서 이제 보수가 나왔고요. 자, 이런 문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갑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병한테 우리 갑이 이제 개업 공인사가 우리 병입니다. 자, 중개를 의뢰했고요. 그리고 을 소유의 전용 면적이 70제곱미터입니다. 자, 면적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2차. 월세가 이제 25만 원이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자, 대신에 가로 안에 우리 단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임차했던 우리 오피스텔 뒤에 보시면요. 건축법령사 뒤에 보시면 업무시설인데 여기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부엌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중개보수는 얼마가 될까요?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보수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는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31번 쪽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85제곱미터 이제 새로 달라졌으니까요. 85제곱미터 이하.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85제곱미터 넘어가는 90제곱미터. 자, 거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부엌 등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주거용. 자, 주거용 오피스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시험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주거용의 바로 오피스텔은 우리 매매하고 교환. 그리고 임대차 등 요율 자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나, 자, 뭐는요? 매매나 그리고 교환은 0.5%로 새로 이제 요율이 생겼고요. 0.5%. 그리고 임대차 등이었습니다. 자, 임대차 등에는 자, 두 개만 수익권 넘어간 두 개만 0.5%고요. 자, 임대차 등은 여기는 0.4% 거의 반토막을 다 내놨습니다. 최대가 0.9인데 0.5. 그리고 자, 주택의 임대차는 0.8이 최대인데 딱 반토막입니다. 0.4로 반토막을 완전히 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 문제가 이제 보증금 얼마고요? 보증금은 2,002국입니다. 월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월세는 25만 원 그래놨습니다. 자, 25만 원. 우리 중개보수 계산은 많이 해보셨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2,500. 합해보니까 4,500밖에 안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안 되겠네요. 얼마를 곱합니까? 70을 바로 곱해야죠입니다. 7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75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처럼 만들어놨으니까 환상계수니까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보태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3,750만 원. 예, 3,750만 원 이제 거래 금액 자체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3,750만 원 이렇게 나왔죠. 자, 거기다 이제 우리 문제에서도 요율은 아예 안 주고 있죠. 요율은 알아서 계산을 하세요. 다음번 시험 문제도 꼭 유사하게 숫자만 다르게 문장만 다르게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요. 자, 결국에는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또 매매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0.4% 이렇게 곱해 보실까요? 곱해 보시면 정확하게 15만 원이 이렇게 15만 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상당히 또 문제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고요. 상당히 또 예상 못 해봤던 문제가 갑자기 이거는 이제 중간에 개정이 됐으니까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약간 당황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 금액도 이제 곱하기 100을 바로 하면 안 될 거고 70을 곱하고 나온 금액에다가 보증금을 합치면 거래 금액 거기다 이제 요율 임대차니까 요율은 0.4입니다. 곱하기 되면 15만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이 바로 이제 바로 1번이었으니까요. 바로 여기는 1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32번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 법령이 나와 있고요. 자, 법령에서도 이제 여기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하나 자, 두 개까지는 충분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틀린 설명은 뭡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 쪽에 문제를 보실까요? 자,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이제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LH공사, 토지공사도 적용될 거고 누구도 지방공사도 적용될 거고 중소기업법의 다른 법인도 적용될 겁니다. 법인은 3개였습니다. 근데 뒤에를 보실까요? 그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근데 아니다 그려놨습니다. 법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개 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해당됩니다. 여기도 정답 찾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답은 5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33번 쪽에서 여기 이제 또 상가 건물이 나왔고요. 자, 우리 상가 건물은 권리금이 들어가면서 자, 시험 문제가 몇 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33번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어렵진 않았고요. 근데 5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있었고요. 자, 뒤로 보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우리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자,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매가 실시가 됐을 경우에 자, 뒤에 보실까요? 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근데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했는데 소멸한다. 자, 먼저 1순위로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지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고 근데 경매가 됐을 때 이게 소멸합니까? 보증금 5천 있었을 때는 나중에 누가 낙찰자가 내줘야 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엉뚱한 소리가 금방 보였습니다. 5번이 바로 X 맞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었으니까요. 경매가 돼도 소멸되지 않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받을 수도 있죠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X 나중에 사고 치신 거니까요. 문제가 됩니다. 33번은 5번. 쉽지 여기는 쉽게 찾았습니다. 34번에 우리 농지법이 나왔죠. 항상 우리 공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토지거래 허가나 또는 농지법. 자, 특히 이제 농지법이 훨씬 더 우리 법령에서는 시험 문제가 오히려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농지법이 나왔습니다. 자, 34번 쪽에서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입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 공법이니까 편하게 보셨을 겁니다. 자, 먼저 3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먼저 3번 쪽에서 이제 농지 임대차는 최소 기간이 몇 년일까요? 우리 법에 나올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시용 계획에 따라서 이제 농지를 임대했을 때입니다. 자, 뒤를 보시게 되면요.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자, 공법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3년 이상이지 5년 이상은 아닙니다.
자, 결국 이제 여기도 숫자를 슬쩍 바꿔놨습니다. 우리 법령 문제가 숫자를 자꾸 바꾸니까요.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34번도 우리 공법 문제 3번 정도가 바로 정답이라고 여기도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꼭 매년 이제는 계속 출제를 하게 될 거니까요. 기본에는 뭐 그리고 세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기본에 주거용이 우리 8개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상, 자, 두 번째 권리를, 자,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토지가 나올 겁니다. 토지에다가 뭐 정하고 입지 정하고 뭐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거치는 합니까 안 합니까? 거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비, 거, 그리고 취 이렇게 8개 그게 기본에 있었고요. 우리가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세부에는 4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실, 그리고 내, 그리고 벽면, 환경 매년 나올 거니까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5번 쪽에서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실내 벽면 환경을 골라보세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입지 조건 나오죠. 입지 조건도 기본에 나옵니다. 자, 2번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 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내 벽면 환경 첫 번째 실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세부 자료 요구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기재해야 되니까요. 자, 기본이 아니라 세부 확인 사항 란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거치할 때 거래 이전 금액 나오죠. 거기도 기본에 있었고요. 우리가 알아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취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거기도 어차피 세법 배워서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알아서 써야 됩니다. 여기도 기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비거취, 비선호시설, 납골당, 정신병원 우리가 보고 써야지 물어보고 쓸 것은 아닙니다. 자, 결국 이제 2번만 세부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이제 확인 설명.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렇게 나란히 시험 문제 꼭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 36번에서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입니다. 근데 그 설명이 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까지도 항상 우리 건폐율 용적률 시군의 조례 맨날 토지용계 확인서 그리고 주택법 그러더니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3번까지는 정확하게 맞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실까요? 자, 중개 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자, 뒤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그리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자, 부가세는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함된 걸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 중개보수는 이제 자, 기재할 때는 거래 예전 금액이지 실제 거래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2군데가 벌써 틀려 있습니다. 맞지 않는 구석이 나와 있습니다. 36번은 바로 이제 4번이 될 거고요. 자, 37번 쪽에서는 경매도 꼭 매년 한 문제가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오게 되니까요. 꼭 대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37번 쪽에서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항상 우리 보증금 그리고 절차 같은 것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자, 길 입찰에서 우리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에 그 매수 가격이 내가 써낸 금액 예전에는 신고 금액이었지. 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여기 이제 매수 가격 거기가 X 내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최저가의 10%.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벌써 틀렸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 준비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쪽에 보실까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우리 법원은 이제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매수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고요. 자, 뒤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아주 정말 치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일이었습니다. 그 당일에 가장 마지막 날에 냈습니다. 네, 지금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정해 줄 건데요.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기한이지 기일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틀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고두고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또 이렇게 넣으면 정말 다 쓰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기일, X, 기한 그래야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민법이나 우리 상법이나 그 밖에 법률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우리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그게 아니라 여기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매각일 전에 먼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도 엉뚱한 소리가 되고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4번. 우리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한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유치권은 또 안아야 됩니다. 누가? 낙찰자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당연히 있죠. 유치권은 배당도 되지 않아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도 너무 엉뚱해서 이제 금방 아셨을 거고 민법에서도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이 결국에 맞았고요.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우리 저당권에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우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받고 나가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와 있으니까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확하죠. 우리 전세권은 정말 선순위라고 해도 배당 요구 있을 때는 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 정확하게 설명된 것은 5번이었습니다. 경매 문제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8번은 이제 어렵지 않고요. 매수 신청 대리하고 관련된 설명입니다. 여기는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매수 신청 대리 변호사나 법무사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매 대행을 중개 보수처럼 받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5 감정가의 1%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한번 4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아주 엉뚱한 소리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할 수가 아예 없죠. 그입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뭐가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또는 등록 신청을 했던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지 무슨 소속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웠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9번에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요. 여기도 이제 외국인 토지법. 이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옳은 거니까 틀린 부분도 정확하게 골라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해보실까요? 자, 외국인 토지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이나 그리고 경매 등 계약 외라고 있습니다. 자,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적용되지 않습니까? 6개월이 적용되잖아요. 여기입니다. 계약 외에도 다 적용됩니다. 여기도 아주 엉뚱했습니다. 금방 알 겁니다. 자, 2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 외국인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X죠.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잘못 정해서 외국인 토지법으로 먼저 신고하면 나중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는데 언제나 안 한다고 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N은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니까 많으니까 그때는 외국인 토지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2번도 X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해보실까요?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관한 근데 건물 그려놨습니다. 저당권을 취득을 했을 때 토지법이니까 토지 아닐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자, 뒤에 보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을 취득을 했을 때 그리고 건물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지가 없다. 아주 정확하네요. 자, 물건도 안 맞고 또 취득도 아니고 그입니다. 두 군데가 다 엉뚱하니까요. 정말 3번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자, 4번에 보실까요? 자,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법인이라도 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분의 1 이상도 해당되죠. 그래서 100명 중에 50명이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이 50명, 그래도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근데 해당할 건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4번도 당연히 엉뚱한 소리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요. 전원이 그리고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는 전원이라고 했죠.
바로 2분의 1 이상만 돼도 모두 다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뭐 4번, 5번은 너무 엉뚱하니까요.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3번만 정답.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0번. 우리 여기 이제 거래신고는 상당히 마지막에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의해서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40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고요. 자, 신고서 작성이 나오는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문제 답은 쉬웠는데 나머지가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그랬습니다. 자, 뒤로 보실까요? 자, 부가가치세 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빼겠죠. 세금은 당연히 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당연히 거기는 맞았고요. 자, 2번부터는 왜 틀렸을까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이제 서로 바꿔놨으니까요.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을 해서 적죠. 앞에는 맞았고요. 네, 뒤를 보셔야 됩니다. 네,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 아파트 같은 집합 건축물 그랬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집합 건물인데 연면적을 적는다. 맞습니까? X. 자, 그게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적입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바로 전용 면적을 적지 연면적은 아니고요. 단독주택이 연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집합 건물과 단독주택을 슬쩍 바꿔놨습니다. 여기도 X. 또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 연면적은 그냥 단독주택 그리고 뭐는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은 바로 전용면적 거기만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요. 자, 먼저 세 번째 보시면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아예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있지도 않았고요. 자, 거기다가 주택 거래 신고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3번도 X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우리 4번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분양금액 나뉘는 분양권의 경우는 권리 가격과 그리고 추가 부담금, 추가해서 더 부담을 한다는 부담금입니다. 공법 배워서 알 건데요. 합계 금액을 적는다. 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입주권일 때 그렇고 자, 분양권일 때는 추가 부담금을 적지를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엉뚱한 소리 나고요. 자,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그래야 맞아요. 그리고 분양권에는 추가 부담금이 없어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쪽으로 보시니까 이제 거짓은 이제 금방 아셨을 거고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렇게 신고했을 때 거짓이 500밖에 안 됩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가사유에 해당한다. 거짓은 얼마였습니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엄청 컸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500 그리고 3,000 그리고 3배가 있었을 겁니다. 자, 거짓은 3배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500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가 500. 그리고 거짓 신고를 요구했던 매도 매수인들 그런 사람들 500이었지. 여기는 거짓은 3배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3,000은 돈 자료 안 냈을 때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40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26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26회를 보면 27회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목은 거의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 2-3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매년 2개, 중개보수 2개 정도 매년 이렇게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요. 앞으로 시험 보실 때 대비를 철저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나오는지 알고 가면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본 나중에 수업 때 나중에 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